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에서 초속 2억 9,979만 2,458m입니다. 만약 이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가정한다면 약 0.14초 정도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른 빛을 눈으로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천문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천체라고 하더라도 항상 현재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빛의 속도는 무한하지 않으며 아주 멀리 있는 천체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처음 빛의 속도를 생각했던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를 재기 위한 실험도 진행했었죠. 우선 아주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산봉우리에 램프를 설치한 후에 이 램프를 덮개로 아주 정성스럽게 가려줍니다. 그리고 봉우리 A에 위치한 사람이 램프의 덮개를 벗기면 봉우리 B에 위치한 사람이 빛을 보고 덮개를 벗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봉우리 A, B를 보던 관측자가 이 시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를 구하게 되면 빛을 보고 덮개를 벗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물론 갈릴레오 역시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고려해 빛의 속도를 구했죠. 그렇다면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하게도 시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빛의 속도는 초속 29만 9,792km입니다. 따라서 두 봉우리 A, B의 거리가 4km라고 가정한다면 빛이 봉우리 A에서 봉우리 B에 도착하는 데는 약 0.00001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눈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결론만 내리게 되었죠. 이 이후 빛의 속도를 측정했던 사람은 올레 뢰머였습니다. 올레 뢰머는 목성의 위성 2호가 목성의 그늘에 숨는 현상, 식현상을 이용해 광속을 측정했죠. 그럼 그림을 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B는 목성, A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구가 LK에 위치해 있을 때 목성의 위성 2호의 식이 D 지점에서 끝나게 되고요. 지구가 GF에 위치해 있을 때 2호의 식은 C 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광속을 구하려면 지구가 L 위치에 있을 때 D 위치에서 식이 끝나는 시간에서 G 위치에서 C 위치의 식이 시작하는 시간을 빼주고요. 다시 K 위치에서 D 위치의 식이 끝나는 시간에서 F 위치에서 C 위치의 식이 시작하는 시간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시간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죠. 뢰머가 이런 방법으로 구한 시간의 차이는 약 22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뢰머가 내린 결론은 빛의 속도는 유한하며 이 속도는 초속 20만 9,000km였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와 거의 유사하죠. 하지만 정확한 빛의 속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이컬슨이 회전경을 이용해 광속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마이컬슨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윌슨산과 샌안토니오산에 회전경과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회전경을 회전시키며 빛을 쏴서 회전경에 반사된 빛이 샌안토니오산에 있는 고정된 거울에 반사되게 만들어 빛이 윌슨산과 샌안토니오산을 왕복하게 만들었죠. 단순하게 빛이 두 산을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이컬슨의 실험으로 빛이 이 두 산을 왕복하는 데는 약 0.00023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빛의 속도가 30만 4,347km/s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실험에 사용된 회전경은 8각형, 12각형, 16각형을 사용했고 각각 회전경마다 200번씩 빛의 속도를 측정했죠. 또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끝내고 얻은 빛의 속도는 초속 29만 9,796 플러스 마이너스 4km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는 빛의 속도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빛의 속도는 언제 측정되었을까요?
사실 이 이후로도 광속을 측정하는 실험은 계속 있었지만 우리는 빛의 속도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빛의 속도가 모두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확한 광속은 측정된 값이 아니라 정의된 값입니다. 1960년도에 우리가 정의한 1m는 진공속 크립톤 86 원자의 적등색 스펙트럼 파장의 165만 763.73배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렇게 정의한 1m의 경우 값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 실험마다 미터의 정의는 정확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측정한 광속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1972년 1월 NIST의 볼더와 켄 에반슨이 레이저 간섭기를 이용해 광속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측정한 빛의 속도가 2억 9,979만 2,458 플러스 마이너스 1.1m였습니다. 물론 이 값도 정확한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제도량협회에서는 이 값을 정확한 빛의 속도라고 정의하게 되죠. 참고로 NIS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국가 표준으로 정하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어쨌든 1983년 국제도량협회는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 다시 미터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제도량협회에서 정의한 광속을 이용해 1m는 빛이 진공 속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광속이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정의되었고 우리는 이 속도를 정확한 빛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